오늘은 바딤 젤란드의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 내용 중 일부입니다. 바딤 젤란드에게 누군가 질문을 합니다. 늦은 저녁 저와 아내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몹시 지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제 갓 초보 딱지를 뗀 운전자였고 초행길이라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향을 몇 번 튼 다음 2km 정도를 더 갔죠.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잠에서 깨어나 제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미친 듯이 화를 내기 시작했고 앞으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심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내가 자꾸만 제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도 내보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저 잘 모르는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는 데 열중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악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피곤해졌고 아내의 기운 때문에 우리 가정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쓸 수 있을까요? 바딤 젤란드가 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3개의 층을 만든다. 이 층들은 서로 얽히기도 하고 하나의 층 위에 다른 층이 쌓이기도 한다. 부정적 에너지의 원천은 타인의 층에서 당신의 세계에 있는 층으로 파고들 수 있다. 그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부정적 에너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세계는 거울이지만 그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야 모습을 비춰준다. 세계가 당신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태도를 스스로 가지라.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증거를 꾸준히 찾으라.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적 에너지는 당신도 모르게 인생에서 사라질 것이다. 심지어 주변에서도 부정적 에너지를 내뿜는 것을 멈출 것이다. 그에 대해 애써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된다. 그저 꾸준히 변하지 않는 태도로 행동하라.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당신은 긍정적인 태도를 설정하고 결과를 기다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반응을 얻는다. 이 반향, 즉 거울의 반영은 그보다 더 이전의 태도에 대한 결과다. 당신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정적인 결과를 얻고 나면 당신은 틀에 박힌 태도로 또다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런 당신의 태도는 생각과 행동에 그대로 드러난다. 거울은 당신의 긍정적인 태도에 반응하기도 전에 당신에게서 오는 부정적인 자극을 받는다. 그렇게 노선이 바뀌기 때문에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다. 모든 비결은 꾸준함에 있다. 목표에 대한 설정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거울은 그 설정에 일치하는 모습을 반영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나의 세계가 나를 보살피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은 그것이 일어나야 할 방향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설정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불행이 봇물 터지듯 저를 덮쳤습니다.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가면 갈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예컨대 최근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일이 더 잘 풀리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머리는 이해하지만 사실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쌓여만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알려주세요. 바딤 젤란드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현재 인생 트랙은 막혀 있는 것 같다. 참고로 육체가 올바르지 못한 삶의 방식대로 살다가 건전한 생활 방식으로 옮겨갈 때 병적인 과정인 명현 현상을 동반하는 강력한 정화작용이 일어난다. 여기서 명현 현상은 건강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일시적으로 증세가 격화되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반응을 일컫는다. 당신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세계를 향해 새로운 사념체를 보내고 당신의 주변 세계는 마치 거울처럼 모습을 바꾸기 시작한다. 하지만 거울의 반영이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이 경우서 보았듯 일정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패닉에 빠지지도 우울해하지도 않기를 바란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이다. 세계가 이렇게 정성으로 당신을 보살피고 있으며 뭔가를 부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의도 조율의 원칙을 꾸준히 따르다 보면 당신의 눈에 불행의 연속으로 보였던 사건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일어났다는 것을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이다. 성공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세계의 층을 만들 수 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마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달려있다. 당신에게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자 한다. 하나는 기쁨에 취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모든 일이 항상 순조롭기만 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패배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실수나 실패와 싸우지 말고 때로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라.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실패를 성공으로 선언할 수 있다. 세계가 당신을 돌봐주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 이상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 정말로 좋은지 모를 수도 있지 않은가? 그건 당신의 세계가 더 잘 알고 있다. 현실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 당신이 가진 권력을 사용하여 실패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당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라.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긍정적인 태도를 의무라고 생각하며 항상 만족감을 가지라고 자신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긍정적인 기분은 어떤 일이 당신에게 이롭다고 확실하게 인식될 때 따라오는 결과여야 한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태도가 세계의 거울에 비친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것을 의무라고 여기지는 말라.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자유로운 왕비가 아닌가? 뭔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변덕을 부리는 것도 당신의 권한이다. 강요된 의무감의 틀 속에 자기 자신을 우겨넣지 말고 그저 세계의 거울에서 펼쳐지는 이 연극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